생활에 이용되는 사례를 찾아보고 설명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자연현상을 활용하는 예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학을 이용해서 기술을 만들죠. 과학과 기술은 차이점이 있어요. 우리가 과학이라는 과목도 있고 기술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과학은 단순하게 자연현상을 이해하는, 그 다음에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학문이라고 한다면, 기술은 뭐냐면 이걸 응용하는 거. 우리 생활 속에 휴대폰 만드는 거는 과학을 통해서 자연을 이해한 다음에 그것을 응용한 게 기술이에요. 휴대폰 만드는 과정. 공학, 기술 이런 쪽이에요. 반면에 과학은 자연 현상을 확인하고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그게 차이점을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문명이 발달했다는 것은 기술이 발달했다는 거고, 자연을 잘 이해한 다음에 그걸 활용을 잘하고 있다는 걸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방금 선생님이 설명한 게 과학과 기술의 차이점을 얘기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두 개가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 다릅니다. 과학과 기술은 차이가 있다. 따라서 지금 어떻게 보면 과학을 이용해서 기술적인 면을 지금 살짝 배우는 걸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에어컨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거예요. 이제 주 내용이 이제 에어컨을 이제 한번 배워볼 건데, 에어컨이 우리가 여름 이제 거의 다 지나갔지만 에어컨도 상태 변화를 이용해서, 물질의 상태 변화를 이용해서 시원하게 하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뭐냐면 에어컨의 원리를 이제 배워볼 거예요. 에어컨의 원리 이제 알아볼 건데, 에어컨의 주 목적은 뭐예요? 시원하게 하는 거. 그렇죠. 실내를 시원하게 해야 돼. 그럼 실내에 기계 장치가 있어야겠지? 맞나요? 실내 기계 장치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내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에어컨이에요. 저게 실내기야. 실내에 있다고 해서 실내기 있고, 에어컨은 실외기도 있어요. 바깥에 있다 해서 실외기입니다. 에어컨은 두 개의 장치가 따로 떨어져 있어요. 실내기, 실외기. 근데 이 실내기와 실외기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관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물질을 주고받아요. 계속 순환하게 만들거든요. 얘가 여기로 가는 물질이라고 있으면 이 관에는 이쪽으로 돌아가는 물질이 이동할 수 있는 관이 있어요. 아주 얇은 관이 있습니다. 작은 관. 그래서 여기에 물질이 이동합니다. 이동하는데 여기 실내기에서는 상태 변화를 통해서 시원하게 해야 돼요. 주변이. 여기에 온도를 낮춰야 돼요. 그래야 시원하겠지. 온도를 낮추려면 어떻게 돼? 열 에너지를 얘가 흡수해 가야 돼. 열을. 맞죠? 열 에너지를 흡수해 가야지 주변의 온도가 어떻게 될까요? 낮아져요. 얘가 열 에너지를 흡수해 가는 거야. 그럼 주변의 온도는 내려가겠지. 주목적이. 그러면 얘는 여기서는 어떤 상태 변화가 있어야 되냐면 열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열 에너지 흡수하는 상태 변화가 있으면 좋겠어. 흡수해 가야 돼.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상태 변화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 상태 변화 6가지 배웠어. 기화, 순화. 6가지 중에 3가지가 열 에너지 흡수하는 녀석이고, 열 에너지 방출하는 게 또 3가지예요. 3가지씩 있는 거예요.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녀석. 자, 보세요. 그래서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상태 변화는 총 3가지가 있다는 거 한번 적어보면, 열 에너지를 흡수하려면 점점 열 에너지를 가져가는 녀석, 열 에너지를 가해서 만드는 상태 변화. 고체가 액체로, 즉 얼음이 물로 녹을 때 열 에너지가 필요하겠지. 그래서 열 에너지 흡수해서 녹겠지. 열을 가해봐 녹잖아. 얼음에 열을 가하면. 따라서 융해가 있어요. 융해. 즉 고체가 액체로 상태 변화하는 융해 과정이 있을 거고, 열 에너지 흡수. 그 다음에 기화가 있을 거예요. 액체가 물을 끓여서 열 에너지를 가해서 기체로 수증기를 만드는 기체 상태로 상태 변화하는 상태 변화가 있을 것이고, 마지막으로 승화가 있어요. 아예 고체가 기체로 상태 변화하는 상태 변화, 이 3가지가 있을 거예요. 이 3가지 중에 뭐를 사용해야 될까 이겁니다. 왜? 그게 제일 쉬워 보이는데요. 아, 그러면 안 되지. 다른 게 정말 왜 그런지 생각해야 돼. 교과서에 안 나와 있는 것이 설명하는 거야. 왜 3가지 중에 뭘까? 그렇죠. 여기 봐. 물질이 주고받아야 돼. 여기로 보내야 되고 다시 와야 돼. 얘가 계속 상태 변화를 하면서 물질을 주고받아야 돼. 왜냐하면 잘 봐. 생각해봐. 여기서 상태 변화를 한번 할 거야. 예를 들어 고체에서 액체로 상태 변화했어. 액체. 고체가 액체로 됐어. 다시 고체가 필요하잖아. 맞지?
상태 변화를 계속 해야지 여기가 시원하겠지. 계속 열에너지 흡수하겠지. 고체를 계속 받아야 되고 만들어진 액체는 계속 보내야 돼. 맞지? 고체는 공급받고 액체는 보내야 되는데 공급받을 때 움직여야 되고 보낼 때도 움직여야 돼. 잘 흐를 수 있어야 돼. 근데 고체는 잘 움직일 수 있을까 이거야. 액체와 기체 중에 고체 중에 뭐가 잘 흐를 수 있을까 움직일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고체는 많이 힘들 것 같아. 따라서 고체가 들어있는 상태 변화는 많이 힘들어요. 왜? 보내고 돌려받아야 되니까. 그래야 계속 지속적으로 상태 변화를 하면서 온도가 내려가겠지. 한 번만 상태 변화하면서 열에너지 흡수하고 끝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한 2시간, 3시간, 4시간 계속 켜놔야 되잖아. 맞죠? 에어컨은 그렇게 켜놓잖아. 하루 종일 켜놓기도 하고, 맞지? 그럼 계속 액체가 필요할 거고, 계속 고체가 필요할 거고, 계속 그럴 거야. 고체나 액체가 필요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따라서 실내기에서 상태 변화는 어떤 상태 변화를 해야 된다? 기화가 선택돼야 돼. 왜? 주고받아야 되니까. 잘 흐를 수 있어야 돼. 고체라면 컨베이어 벨트처럼 에스컬레이터처럼 보내야 돼. 전달해 주듯이 거기 얹어놓고 보내야 돼. 근데 액체와 기체가 어떻게 돼? 흘려보내면 되잖아 그냥. 액체와 기체의 경우는. 그래 그걸 유체라고 하잖아. 흐를 수 있다 해서. 유체. 기화의 상태 변화가 실내기에선 일어나야 될 것 같아. 따라서 봐요. 이쪽으로 보내는 녀석은 액체에서 기체가 보내서 여기는 기체가 가야 돼. 이제 만들어져서 액체가 기체로 상태 변화한 녀석을 기체로 이제 보내야 돼. 내가 받아야 될 건 뭐가 필요해? 액체가 필요하겠지. 액체를 공급받아서 액체를 기체로 상태 변화를 해서 시원하게 한 다음에 기체, 만들어진 기체를 보내야겠지. 불필요하죠 이제. 나한테는 연료가 액체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녀석이 기체입니다. 액체가 와서 실내기로 와서 기체로 상태 변화를 해서 시원하게 한 다음에 만들어진 기체를 돌려보내는 겁니다. 실외기로. 근데 얘가 계속 순환해야 되니까 실내기도 상태 변화를 해야겠는데 왜? 기체가 와서 다시 액체를 만들어서 돌려보내야 되니까. 맞나요? 네. 따라서 실외기에서는 기체가 액체로 상태 변화를 해야 됩니다. 기체가 액체로 상태 변화하는 걸 뭐예요? 액화라고 할 수 있어. 따라서 실외기에는 기체가 액체 상태로 상태 변화하는 과정이 일어나요. 기체가 액체 상태로 상태 변화할 땐 열 에너지가 어떻게 될까요? 흡수할까요? 방출할까요? 방출하겠죠. 기체가 액체로, 수증기가 물로 할 때 열 에너지를 방출하면 따라서 실외기에서는 열 에너지가 방출돼요. 이거 필기하고 있니? 안 하는 친구들은 뭘까? 하라고 하는 친구들은 뭘까? 그래서 실외기에 근처에 가면 뜨거운 거야. 한번 가봐. 아파트에서는 힘들 거고 저기 뭐지? 상가 근처에 가보면 실외기 쫙 한쪽 면에 붙여놨잖아. 맞지? 거기 가면 뜨거운 바람이 나와. 반면 실외기에서 무슨 바람이 나와? 차가운 바람 나오잖아. 에어컨에서. 맞지? 차가운 바람 나고 여기는 차갑게 하고 여기 뜨겁게 하는 겁니다. 상태 변화를 이용해서 우리는 에어컨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상태 변화를 활용해서. 그렇게 기체와 액체 상태 물질을 상태 변화를 하는 물질을 뭐라고 하냐면 얘를 냉매라고 해요. 냉매. 차갑게 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물질이다 해서 냉매라고 합니다. 냉매는 기체가 되었다가 액체가 되었다가 기체가 되었다가 액체가 되었다가 계속 순환하는 과정을 거칩니다.